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띠래요. 토끼는 굉장히 활발하고 영리하다고 하죠. 올해 시흥시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토끼처럼 밝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새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달려보시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2022년 의정활동 얼마나 잘했는지, 문정복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시영이고요. 문정복 의원님 모셨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한 정치인, 그러나 열정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열정 만렙, 경기도 시흥시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정복 의원 하면 저는 이렇게 푸근한 인상, 네, 그리고 열정 넘치는 에너지, 네. 뭐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사실 문정복 의원을 아는 분들은 일을 너무너무 잘한다, 유능한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점은 없는지. 약점이 장난 아닌데 잘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또 깜짝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깜짝 인물이요? 전참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참시, 예. 스타의 매니저가 등장해서 생생한 민낯 이런 것을 이제 들려주는 코너죠. 제 오늘 그 뭐가 다 이렇게 까발려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깜짝 등장 인물도 있다 준비가 돼 있고요. 저 누군지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궁금한 거부터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정복 의원은 시의원을 또 2번 하시기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선임행정관으로 또 활약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전에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됐는지가 먼저 좀 궁금해요. 굉장히 어렵게 어머님 모시고 살집을 구해서 시흥시로 이사를 했는데 9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시흥의 국회의원이 재정구 의원님이셨어요. 그 재정구 의원님 밑에서 저 선거운동하러 들어갔어요. 보니까 굉장히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마을을 바꿔내고 그런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 세계에 흠뻑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발을 들여놓게 된 거고요. 선거운동 끝나고 나서도 소식지 이런 거를 발간하는 일도 저한테 맡기시고 제가 옛날에 문학소녀였거든요. 그래서 소식지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백원우 비서관님하고 같이 인연이 된 거죠. 백원우 전 의원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또 영향을 많이 받았군요. 문정복 의원님께 또 이런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정치를 꿈꾸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라는 게 이제 어쨌든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바꿔내는 것들을 정치라고 하지만 법률 속에 다 가져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이 과정들을 설명해내고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 맺혀있던 그런 원하는 것들을 품어주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희 사무실까지 오실 때는 사람들이 이제 가다 안 돼서 오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딱 내치기보다는 충분히 얘기를 듣고 여기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서로 고민하고 설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같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따뜻한 정치도 말씀하셨고 발로 뛰는 정치, 현장에서 좀 답을 찾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현장에 가면 파노라마 펼치듯이 이렇게 훤히 보이거든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담아내는 그리고 캐치하는 예리하지만 따뜻한 그런 정치하고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선임 행정관 활약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당시에 뵀던 문재인 대통령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청와대 들어가서요. 우리 대통령님을 실물보다 텔레비전으로 더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님을 네. 청와대 들어가서 본 것보다 네. 청와대 들어가시기 전에 인연이 훨씬 더 생생하고 소중하고 예. 귀해요. 대선 과정에서 이미 많이 만났으니까 아유, 그럼요. 후보 시절에. 그럼요. 대통령님 아마 저 침실에 가서 자본 사람은 저희들 뿐이 없을 겁니다. 예? 아니, 김정숙 여사님과 같이 주무신 거예요, 그러면? 네, 여민포럼이라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돕는 전국의 여성 조직이 있어요. 전국의 여성 조직이 여사님하고 굉장히 가깝고 우리 대통령님을 너무너무 위하는 팀들이에요. 네. 그래서 양산을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삼겹살도 거먹고 여사님 아끼는 그릇도 깨고 그런데 그날 마침 대통령님께서 외부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래도 방에 가서 한번 자보자 그러고 가서 잤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되기 전에. 이야. 네. 한마디로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부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자신의 고달픔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분.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모셨다는 게 굉장히 복이겠지만 우리 여사님은 아마 속 좀 터지셨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또 문정복 의원께서는 또 지난 대선에 네. 이재명 당시 후보를 대통령 만들고자 네.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정치인,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십니까? 후보 되기 전 도지사 시절부터 이렇게 보면 탁월한 행정가는 맞아요. 진취적인 면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아주 용장의 지장의 덕장 이런 것들을 다 갖춘 분이라고 저는 봐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이 굉장히 스피드하고 현실적이고 용기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돕는 거에 최선을 다하자라 그러는 마음이었죠.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가 7개월이 넘어갑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좀 과거로 후퇴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들 하는데요. 지켜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떤 일에 가장 좀 화가 났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지 국민들이 편한 거잖아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화가 난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치란 늘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야당은 굉장히 중요한 국정 파트너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 의석수를 보면 이 야당의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야당과 협치하지 않아요. 임기 7개월째인데 야당의 대표와 회담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불통을 끊어내는 것 이것들이 정말 진정한 정치인이거든요. 미흡함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0.73%로 이겼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뭐 나는 괜찮다. 그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정복 의원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스스로 네. 손을 들고 네. 양심 선언하듯이 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문정복은 소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민한 사람이다. 이 예민하지 않으면요. 사람들 마음을 잘 어루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들은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얘기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얘기합니다. 놀랬죠? 네, 놀랐어요. 네,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유형의 정치인들을 좋아합니까? 저는 진취적이고 용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김용민 같은 사람 좋아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위험이 될까? 독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해요. 그래서 저는 용감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용감한 정치인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문정복 의원은 어떻게 보는지. 또 청와대 함께 생활했던 윤건영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이렇게 알려져 있죠. 윤건영 의원은 또 문정복 의원을 어떻게 보는지. 와, 인터뷰해 주셨어요? 네.
감사해라. 꼭 좋은 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 진짜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두근두근 된다. 네, 들어볼까요? 네. 문정복 의원님은 밥 잘 사주는 착한 누나? 저랑 같이 철험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철험회에서는 우리 민주당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서 입법적으로 실현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문정복 의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직하고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해내는 것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고요. 저도 동료 의원으로서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보다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원일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저에게도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 모습 그대로 의정활동 열심히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시흥갑 우리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든든한 의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윤건영입니다. 문정복 의원님, 아니 제게는 선배님인데요. 문정복 선배님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조직을 총괄하셨습니다. 특히 여성 조직을 맡으셔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헌신한 정말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공신과도 같고요. 문정복 의원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해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시흥에 계시는 많은 당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흥 시민들 문정복 의원님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두 분의 인터뷰 잘 들어봤고요. 고맙네요. 평소에 밥 좀 많이 사줬습니까?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김용민 의원은 원체 제가 아끼는 의원님이고요. 윤건영 의원은 그래요. 같은 초선 의원이지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가 좀 있어요. 제가 조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선배님 그러는데 A가 좀 다르죠. 깍듯하죠. 네. 예.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문정복 의원께서는 의정활동을 네. 국토위에서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교육위 쪽으로 좀 옮기셨는데 자, 국회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저희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네요. 경기도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그런데 서울로 갈 때 국가가 지원하는 광역버스 국가부담제가 있어요. 그것을 30%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한 거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결국 나중에 가서 따져보면 버스 요금 인상과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교통은 곧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다수의 경기도민들이 합리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광역교통법 개정 발의를 한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이게 50%까지 상향 조정하게 되었고 378억을 국가가 부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결국은 경기도민들에게 중요한 복지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국토교통위 국토위에서 맹활약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2년 연속 국감에서 우수 의원상 받으셨다면서요? 그랬습니다. 좀 제 자랑하는 게 부끄럽기는 한데 2년 연속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받으면서 제가 웃긴 게 저 백원 의원 보좌관 했잖아요. 우리 백원 의원님 국감 우수 의원 많이 못 타드렸어요. 이거는 솔직해서 의원의 그 재량도 재량이지만 보좌진들이 얼마만큼 엉덩이로 일했느냐에 대한 결과물이거든요. 이거 탔는데 제가 백 의원님께 미안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국정감사 우수원은 저보다는 우리 보좌진들의 공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보좌진들한테 잘했는지는 이따 그런 얘기 나올까 봐 미리 약치는 거예요. 밑자락 까는 거예요. 네. 국감에서 질의를 굉장히 날카롭게 해서 정부가 뭐 쩔쩔맸다, 긴장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어떤 질의를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공공택지지구 내 학교 부지 현황입니다. 미설립이 43%예요. 시흥교육청은 정말 폭주하는 민원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약속해서 거기에 학교를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끊임없이 학교를 얻어내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지
할 길이 없습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겪는 그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제도 개선 방안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도교육청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흥광명지구는 2014-15년에 이제 공공택지에서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제 GB도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된 이후에 주민들은 대단히 혼란에 빠졌어요. 네네. 국가가 지정했다, 해제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다수고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흥시청과 LH가 48m 폭 건너편에 중심상업지구와 한승센터가 있으니 출입구를 추가 개설해야 된다라고 공문을 9차례나 보냈는데 오늘 그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LH하고 다시 한번 이걸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지켜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게 생각되는 거. 시흥광명 공공택지지구가 이번 29일 날 이제 지구 지정이 됐어요. 이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서 취소가 됐죠. 그리고 법에도 있지 않은 참 생소한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놨는데 이것이 그냥 뭐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그 일대가 난개발이 된 거예요. 이것을 다시 택지지구로 유치하고자 했는데 이미 지가가 너무 오른 상태에서 당시 김현미 장관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죠. 그때부터 차곡차곡 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다시 공공택지지구로 재지정을 받아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이를 낳는 듯한 느낌. 아이고 너무 표현이 가했나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동안 그게 그만큼 난제였고 네, 네. 굉장히 어려운 네, 현안이었는데 네, 네. 이런 질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대답을 좀 얻어냈군요. 그렇습니다. 380만 평에 대략 7만 호 정도 인구가 한 18만 명 정도 되는 대규모 택지지구라서 저는 국토위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뿌듯했죠. 네. 예. 그리고 지금 후반기에는 네. 그 교육위로 옮겨왔는데 네, 네. 공교롭게도 이번 교육위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국민대 관련해서 논란이 컸죠. 그랬죠. 국민대는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국민대가 사학 비리의 원조처럼 그렇게 보여졌어요. 이번 국감은 국민대 국감이었다라는 총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감 결과를 통해서 예산 중단을 요구한 상황이고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 협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아직도 깔끔하게 해소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셨겠지만 그 논문 과정에서 나오는 도장 문제들 그리고 논문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 논문으로서 인정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이 학술단체들이 그리고 교수님들 학자들이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대가 늦지 않았습니다. 이 학위 논문에 대해서 철회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위신이 바로 서는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네.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정복 의원께서는 그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경선 때부터 열심히 지지를 했는데 전국을 그렇게 많은 곳을 누비고 다녔다면서요? 저는 무언가 책임을 맡으면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본부의 본부장을 맡았고요. 저 역시 솔선수범해서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전국을 수도 없이 돌았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수행비서가 그 나가 떨어지는 운전을 막 3명씩 타가지고 비서진이 바꿔가면서 운전을 하는 예. 그런 상황까지도 왔어요. 그 여성본부의 그 실무팀들이 전국에 퍼져 있잖아요. 네. 그 조직에 가서 국회의원으로서 약속할 건 약속하고 이재명의 약속을 전달하고 그분들의 욕구를 받아내는 이런 그 역할을 해야 됐던 거죠.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본선 때까지 하면 전국을 한 4바퀴 정도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가장 많이 간담회를 했던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제 대구를 갔는데요. 한 8번인가를 대구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네. 가서 하면
보통 너무 열의가 찬 분들이 많아서 1시간 반 어떤 때는 2시간 하는 데도 있어요. 밥 먹을 시간조차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김밥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끼니를 걸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절대로 밥을 굶지는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끼니 굶으면 안 돼요. 그럼요. 예.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원내 부대표로서 활약도 하셨다면서요. 원내 부대표를 하면 국회 운영위원회를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청와대 상대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저를 원내 부대표 시킨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저쪽 국회의원들이 누구였냐면 네. 곽상도, 예. 김정재, 예. 박대출, 예. 조수진 뭐 이런 의원님들이었어요. 그런 의원님들이 막 이러니까 안 되겠어. 뭔가 쌍꾼이 좀 필요해.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운영이 하면 야당 의원들이 막 혼내는 거 아닙니까? 막 대통령 비서실을 막 예. 소위 말하는 쥐잡듯이 잡죠. 네. 근데 제가 어쨌게요. 맞불을 놨습니까? 막 조수진 의원 청와대 안 가봐서 모르잖아. 강기정 수석이 엑스레이 때를 통과해서 돈을 가져가서 줬대잖아요. 자 이거 갖고 통과할 수 있어요? 청와대 근무 안 해봐서 모르는 거잖아. 다 파악되는데.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그거 절대로 못 가지고 들어간다고 네. 이러면서 막 나중에는 성질을 부리고 그랬더니 나중에 조수진 의원이 문정복 좀 갈아치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야? 그래서 제가 원내 부대표 역할은 국회 운영위원회 들어가서 우리 대통령실을 수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지역 주민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생산적인 비판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하는 거지만 부당하게 정치 공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누군가 방어를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문정부 의원께서 톡톡히 하셨다. 그 시흥시에 가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러세요. 아이 너무 싸움하고 그러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그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평소에 또 시민들하고 소통도 잘하시고 네. 겸손하시고 이러니까 오해 안 할 겁니다. 아, 싸울만 하니까 그랬겠지. 저 착하고 순수해요. 네, 정치적 존재감을 한껏 드높였던 운영이 활약이 네.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이제 들어선 네. 이후에 네. 협력위원장 네. 역할을 하셨어요. 아, 이게 굉장히 높은 자리더라고요. 최고위원 실무회의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매주 3번씩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아이고 그 뭐 나라고 못하겠어 그러고서 열심히 하려고 했죠. 근데 보면 볼수록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표님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 일은 제한테 과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사의 표명을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면 당직 맡으면 네. 자기가 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뭉개고 적당히 하는 척하고 네. 되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정부 의원님은 또 중간에 내 역할이 아니다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네. 그분에게 맡겨 주는 게 좋겠다 당을 위해서 네. 이런 부분은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당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하면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정치인 많지 않습니다. 네. 주로 정치인들이 뻔뻔하거든요. 저도 뻔뻔해요. 시흥갑 어떤 동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구도 자랑 좀 해주십시오. 시흥에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사셨던 동네예요. 10개 동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지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백원 의원님 때 시작했던 택지지구들이 이제 조성이 끝나고 입주를 하면서 은계지구, 장현지구, 목감지구 이 3개의 신도시가 들어와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팽창됐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굉장히 다양해졌죠. 흔히 말하는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도시의 대표적인 시흥. 네. 근데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문제가 조금 이제 과제로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국토위 들어가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다 말씀 주셨는데 지역 주민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제가 간담회 전문 국회의원입니다. 이 간담회를 하는 스킬이 있어요. 뭐냐면 다방면의 지식이 많아야 돼.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제 과거 이력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국회의원 비서도 했죠. 지방의원도 했죠. 청와대도 있었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속속들이 모르는 게 없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는데? 제 겉모양 보면 그냥 아줌마인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간담회 딱 들어가서 나오는 질문마다 막힘없이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요즘은 이제 주로 학교들을 다니면서
학교의 현장과 관련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간담회들을 통해서 시흥시 전반의 요구가 뭔지, 지금 트렌드가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저 대선 때 지역에 내려와서 100번이 넘는 간담회를 했어요. 온 사회단체 그리고 직능별 단체 이런 단체들에게 다 간담회를 했고요. 이분들의 니즈를 다 중앙당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그 당시 시흥갑에서는 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더 앞섰죠. 엄청나게 앞섰죠. 저희가 17%? 그중에 간담회에 공도 있었겠군요. 저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간담회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우리가 가진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저는 득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과연 지역 주민들은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예. 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네. 지역 주민 중에 네. 두 분한테 한번 들어봤어요. 두 분의 인터뷰 네.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국 10년 공공임대 리츠연합회 회장 양승화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차별적인 주거불안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저희 전국 10년 공공임대 리츠연합회에서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시흥시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정복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오시는 모습이 되게 편하게 다가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문정복이라는 사람은 저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에 30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국민을 앞세우고 당선이 되면 나 몰라라 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정복 국회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정말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내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저는 충분히 우리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국회 완전정복 문정복 화이팅입니다. 저희 시흥갑 지역위원회가 아마 전국에서 당원 활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 활동을 참 잘해요. 가령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름 캠프를 한다든지 그리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외부 활동들을 자주 하는데 엄청나게 모이십니다. 아니,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체육대회 하는데 당원들 네. 600명이 넘게 오셨다면서요? 그렇죠.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체육대회 해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니까 체육대회 해요. 그랬더니 세상에 미리 접수를 받아보니까 600명이 넘으시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아니 근데 그런 체육대회 하면 예. 의원님 어떤 종목 뛰십니까? 저는 안 뛰어요. 응원전하고요. 네. 저 나중에 저기 노래 자랑할 때 제가 나가서 춤을 춥니다. 이렇게 춤을 춥니다. 댄서를 합니다. 잘하시잖아요. 엄청 잘하죠. 사람들은 제가 네. 둠칫 그럴 것 같은데 저 춤 잘 춥니다. 옛날에 재정권님 때 댄스 팀이었어요. 물결팀. 총선 때 네. 공약 많이 했을 때 했는데요. 네.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행률.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장기간에 걸치는 사업들 이런 것까지 정리하면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나머지 네. 30% 채워야겠네요. 95%까지는 채워보려고 열심히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사업은 뭐고 핵심적으로 실천했던 공약 사항이 뭔지 좀 들려주시죠.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것은 매화역을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전임 국회의원께서 매화역을 유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시흥시가 그 매화역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많은 개발 사업을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유치한 것도 있고 실행한 것도 있고 만약에 이 매화역이 유치가 되지 않다면 시흥시 전체의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매화역을 역을 만들려면 이 역에 수요가 그렇죠. 있어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그 주변의 주택단지들 택지가 조성이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님께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매화역을 만드는데 우리 택지지구가 필요한데 그린벨트 총량 저희한테 52만 평을 좀 주세요. 도지사 시절에. 네, 도지사 시절에 서로 딱 보고 아 이건 필요하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시흥의 이권 잘 파악해서 정리해 주세요라고 해서 일단 GB 총량을 받았잖아요. GB 총량을 받으니까 국토부에서도 이게 탄력이 붙은 거예요. 매화역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에 들어갔어요. 27년도에 매화역이 개통이 되고 그 개통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매화 배우주거단지를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보니까 뭐 시흥센터 개소한 것도 있고 사실은 저 소상공인 지원공단 시흥센터는 가능하지 않은 거였죠. 저희가 시흥하고 광명하고 같이 센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업자는 시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광명에 있으니까 저희 소상공인 분들이 이용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네. 특히 코로나 지원금 이런 거 신청하고 그럴 때는 뭐 장난이 아니었죠. 지금 이제 말을 하자면 신희성 보좌관이 기재부를 끊임없이 닥달을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시흥시의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시장님도 좋아하시고. 목감 어울림센터도 건립 기공식을 했다. 신도시가 들었으면서 기반 시설이 다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흥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주민 편의 시설을 빨리빨리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요청을 해서 기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들이 처음부터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구사항들이.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학교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목감 1중학교, 대하 3 초등학교 관련해서도 질의도 했는데 결국 뭐 탈락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교육위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택지지구에 필요한 학교들이 안 생긴다거나 인근 학교로 다 배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주민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거죠. 멀리 다녀야 하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위를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다행히도 목감 1중은 그 중투 탈락 3번 만에 목감 1중이 설립이 확정이 되어서 그건 됐는데 이 대하 3초 설립과 관련해서는 중투에서 자그마치 5번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한 게 뭐냐면 이 대하 3초는 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아파트 허가를 내준대요. 여기에 학교를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라는 인가 조건을 제가 걸은 거예요. 대략 한 580억 정도의 예산을 이 업체가 이 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는 학교만 지으면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안 지어줬어요. 중앙투자심사에서 5번이나 탈락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드론을 띄워서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을 만들어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프라를 그 확충하는 쪽에 시흥은 이제 역할이 크다. 아까 택지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고 신규 유입 인구들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그러려면 이제 예산이 국비가 특히 확보가 돼야 이게 추진이 탄력이 붙는 건데 2년간 한 7,900억 정도. 그래요? 예, 저희가 이제 막 그 뻗어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이 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부 재원이라고 그러죠. 가령 특별교부금, 특교, 특정교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수완이 좋아요. 시흥시에 제가 보탬이 좀 되는 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 경기도의 국회의원들 많이 계신데 민주당 소속 굉장히 부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로 모른 척해요.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의원님의 속살, 민낯을 좀 민낯. 드러내는. 화장 지우는 게 민낯인데. 함께 일하고 있는 보좌진 모시고 실제 어떤지 의원님이 실제 어떻고 의원님의 생활이 어떤지 저희가 모셔본 분이 신희성 보좌관. 좋은 말 안 할 텐데. 까칠해 원래. 까칠하죠.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정복 의원실의 신희성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같이 의원님하고 일하게 됐나요? 2019년도였는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흥에서 지역위원회 활동을 한 거는 아니지만 놀러 다니면서 자주 이렇게 뵀군요. 네. 그러면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밖에서 보는 거하고 원래 같이 일하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보통. 그 의원님들이 까칠한 분이 많으신데 의원님께서는 그러시지는 않고요. 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치인. 어떤 뭐 에피소드 하나 들려주시죠. 뭐 그렇게 느꼈던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명절이었습니다. 그 보통 보좌진들도 명절이 되면은 집에 가고 쉬는데 그때 어디 있었냐면 의원님 댁에서 다 같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모였나요?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이자 그래서 모인 거는 아니고. 그거 갑질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의원님이 불편해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알아서 보좌진들이 찾아갔습니다. 야,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 어떻게 보면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도 가족같이 지내고 전후의 이상으로 애틋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끈끈하고 격의 없이 대해 주신다는 거죠? 예, 의원님께서. 올해부터는 오지 말라 하세요. 다른 의원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문정모 의원 보좌관들. 보통 다른 의원실들은 보좌진들이 좀 식사 약속을 많이 잡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데 저희는 저희끼리 밥을 먹습니다. 군내에서? 뭐 군내에서도 그렇고 밥을 시켜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외부적인 일정보다는 식사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얘기도 좀 하고 식구로서 좀 그렇게 좀 지내고 있는데 이게 함께 어려움을 겪어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문정복 의원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문제 해결력이 있다, 이제 그런 점을 대놓고 자랑을 했어요. 은연중에 한 게 아니라 대놓고 했는데 일을 잘한다, 이렇게 느껴졌던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이 있을까요? 타이밍을 재는 데 있어서 탁월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적으로 그때 그게 터지면은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90%가 맞습니다. 그게 이제 준비가 되면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민원을 좀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하기에도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아픈 소식이 들렸었죠. 부군께서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는데 그러면서 참 홀로서기를 해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전 이제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냈는데 이제 시민들한테 자랑하는 거하고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자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자랑할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고요. 잘 이겨내고 있고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 잘 이겨내고 있고 또 더 열심히 해서 시흥 시민에게 보답하는 일이 먼저 가신 제 남편에게도 보답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딸아이와 이제 아들아이와 셋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게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 새 식구가 있다면서요? 우리 앵두 저희가요 새 식구를 드렸는데 길거리에 버려진 고양이를 누군가가 임시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새 식구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이제 동물보호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데려왔는데요. 제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너무 이뻐요. 너무 우리 앵두. 제가요 약간 관종기가 있어요. 우리 식구들한테는 쌍화빼기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얼마나 친절하게 구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뻐요. 끝으로 우리 시흥 갑 지역 주민들께 그리고 민주당을 또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마음 갑갑하실 때도 있고 짜증나실 때도 있고 그러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뿌리가 깊은 역사적인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는 꿋꿋한 심지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좀 믿어주시고 저희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저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꼭 총선 승리하고요. 다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하면서도 유쾌한 문정복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예민하면서도 드러내놓고 자랑도 하는데 전혀 밉지 않은 아무튼 독특한 캐릭터 문정복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